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우 씨의 청년 이어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입 경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신입 경찰관들은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배려와 용기를 주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희망차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방송 청년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건풍님. 직업 특성상 나이와 사는 곳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주간, 야간, 비번을 돌아가며 근무를 하고 있고 밤에는 술 취한 취객을 상대하기도 하고 이웃 간의 싸움을 말리기도 하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관 일을 하면서 인생의 다양한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스스로 제 개인적인 성향은 중도 보수 정도라고 생각해도 평상시 근무 때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 동료들 또한 업무 처리에서만큼은 정말 공정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김부겸 장관이 제복 공무원에 대한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해달라는 발표를 하고 난 뒤 경찰 동료들이 공정하려고 노력하기에 말은 안 하지만 현 정부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발표했던 내용은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등 이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제복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며 사랑스러운 친구 연인이라며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들어봐도 정치 성향을 떠나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나 정권들은 제복 공무원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더라고요. 더 넓게 보면 보수 정권이나 정치인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지 안타깝고 궁금합니다.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제도라든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수 쪽의 정치인들은 국가 행정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왜 적절한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아주 정치적인, 이건 청년이어라고 좀 볼 수가 없는 네.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분은요, 이 편지를 보낸 분은 이런 부분을 보내기 전에 경찰에서의 역사를 한번 새겨보고 보내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자, 부산의 동의대 참사 알아요? 네, 그 사건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도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동의대에서 네. 농군 학생들이 네. 동의대학을 점거하고 오랫동안 농성을 해서 네. 경찰이 학교가 마비되니까 동의대에 진압을 위해서 들어갔지요. 자, 그런데 뭘 했습니까? 불을 질렀지요. 화염병을 던졌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10수명이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것 말고 용산 참사도 알지요? 네. 자, 어떤 일입니까? 용산 참사, 용산 철거미와 관련해 갖고 집회를 하고 거기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는 시위 농성자들을 향해서 이제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 갖고 경찰 특공대 경찰관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농성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은 걸로. 자, 경찰은 진압을 하러 갔는데 네. 자, 진압을 했지만 그걸 불을 질러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요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또 의무경찰 출신입니다. 의무경찰 출신이다 보니까는 옛날 뭐 평택 대추리 뭐 미군기지 이 미군기지 반대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저도 뭐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어갖고 근데 조금 최근에 현장에 일선 그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굉장히 이번 정권이나 그 김부겸 장관의 호소문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 원래 경찰 내부에 내 친구들 중에 경찰 고위 간부들도 많이 있어요. 네. 내 나이쯤 되는 애들은 경찰에서 경찰대학 나온 애들은 아주 고위 간부지요. 네, 그러겠죠. 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을 좋아해요. 왜? 경찰한테 잘해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향이 부산이고 대구라도 네. 경찰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잘해줘서 누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경찰 전반에 이 정권을 지지하는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네, 또 문 그렇죠. 대통령 측근 중에 경찰 뭐 간부들 출신들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근데 자, 내 말 좀 듣고 네. 좀 이야기하세요. 네. 동의대 사태로 경찰 7명이 죽고 11명이 중화상을 입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질른 사람들이 다 민주화 유공자가 됐어요. 자, 동의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오늘 이 정권의 전신인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뭐라고요? 예?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하다가 벌어져서 민주화 유공자로 되도록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 참사 때도 그랬어요. 네. 가까이 한번 봅시다. 백남기 씨, 네. 물 뿌린 부분에. 네, 네, 네. 금풍시도 그 백남기 씨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네. 업무 수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경찰 관계자 2명이 지금 사법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경찰들이 돈 5천만 원 내갖고 모금하고 있어요. 자, 이 정권이 잘해준다고 하기 전에 경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경찰 조직을 키워준다, 거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경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권이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옳다라고 하는 정권이 중요한가? 경찰 조직을 갖다가 키워주고, 예? 월급 올려주겠다. 좀 경찰이 이제 검찰에 비해서 소리 내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네. 좀 불쾌합니다. 솔직하게요. 자, 문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상당히 뺏어가지고 네. 던져줘요. 경찰이 다 1차로 결정해요.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수사해라고 요구할 권리밖에 없어요. 저는 과거에 보면 우리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경찰이 의견을 내리면 검찰이 또 그걸 수사를 지휘를 하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양쪽을 지난번에는 검찰이 너무 이 힘이 셌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였고. 자, 그래서 경찰이 그걸 좀 견제하게, 좀 동등하게 해준다든가,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갖다가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든가 하는 수준으로 해야지, 이 부분을 한마디로 노무현 자살이 검찰 때문이었다 해서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경찰 너네 힘 가져, 검찰 쟤들은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네. 자, 검찰이 정치적이라면 경찰은 정치적이 아니에요? 아, 경찰도 정치적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울산경찰서청장이 네. 그 사람 저 경찰 내부에 경찰대학 일기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 네. 내기로. 네. 자, 그런데 현직 시장을 선거 때 그걸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놓은 당선된 여당 후보를 경찰 조직 개편을 갖다가 한다고 설명해서 만났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경찰은 경찰 조직을 통해서 의견을 내야지. 일선의 일개 청장이 네. 경찰 조직을 대변하는 의견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친구라는 유력 출마자를 만나서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은 일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텐데, 중요한 거는 경찰 가족들의 수가 보통 경찰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10만 경찰 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정확히 뭐 의무 경찰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12만에서 한 14만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몇 명이에요? 검사는 전국에 2,000명 정도. 그러니까 경찰은 네, 경찰은 12만에서 그럼 14만. 의경이나 이런 건 경찰도 아니고 군대 네, 간 그럼 거니까 뭐 빼고 10만 정도. 10만이고 네. 2,000대 10만이에요. 네, 그러면 500배가 많지요. 네, 그죠. 자, 밀어주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더 서민에 가까운가로 보면 경찰이 숫자가 네. 500배가 많고 서민이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경찰을 밀어주고 검찰을 빼는 게 이 네. 정권의 선택인데 네. 경찰은 그래서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 조직을 개편한다 그러는데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쪼개질 것 같아요. 이제 국정원이 간첩 안 잡으니까 경찰 내부에 보안 경찰을 만들어야 될 거고 간첩만 잡으러 다니고 네. 그것도 안 만들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FBI 같은 지금 일선의 경찰청이나 네. 일선의 지방경찰청이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찰서에서 수사 기능을 갖다가 떼어넣어서 수사만 하는 경찰을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경찰은 지방자치경찰로 해서 뭐 방범이나 무슨 교통 네. 정리 그리고 사소한 건 처리하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찰이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밑에 가겠어요? 뭐 시도지사 밑에 가죠. 네. 자, 경찰이 지금은 그래도 검찰에 비교해서 힘도 없는 조직으로 있지만은 그래도 경찰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돼서 경찰의 이해에 이제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앞으로 이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전부 시도지사 밑에 뿔뿔이 가요. 네. 그러면 이 민주당이 이긴 그 밑에 있는 자치경찰은 민주당 성향을 가질 거고 이제 시도지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경찰의 그 본부장 임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경찰 있고 시경찰 있고 따로따로 있죠. 전방경찰 있고. 통상적으로 이제 카운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도 크기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한 개 주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시경찰 그리고 카운티 경찰 그리고 FBI는 또 따로.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미국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 전에 그 플린트라는 네. 그 미국의 디트로이트 옆에 있는 네. 망한 도시. 과거에 GM이 거기에 있다가 네. 나가면서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범죄 1위 도시가 돼서 네. 300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 경찰이 80명으로 줄어가 범죄가 판을 치는데 경찰력으로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네. 경찰들이 어떻게 버텨가고 있는가 월급도 깎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나갈 사람을 뽑아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보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시장이 새로운 경찰청장을 네. 경찰국장이라 표현하더만 네, 그쵸. 경찰국장을 임명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땅은 늘었고 경찰이 적은 시골 지역에는 또 이 셰리프라고 네. 보안관을 네, 하고 그쵸. 또 텍사스는 셰리프를 안 하고 레인저라고 네. 또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방 경찰 이름도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또 어떤 데는 보면 또 투표를 하는 적도 있어. 네. 지역에 따라서 주민 투표로 대부분 뭡니까 검사장은 검찰국장이나 검사장은 네. 이렇게 투표를 하지요. 그래서 경찰도 투표를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고 지역 자치경찰로 가는데 자치경찰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뭐 향판, 향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무래도 지역 주민과의 연대, 지역 유지와의 네. 토착 세력과의 뭐 어떤 그런 것들. 네.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치경찰로 가면 결국 도경찰, 광역시도경찰이고 네. 그다음에 기초도 경찰로 나눠질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초경찰은 미국의 카운티 경찰이고 그다음에 이 한국의 광역시도경찰은 미국의 주경찰이고 네. 이제 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경찰은 FBI로 되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찰이 바뀐 온 걸 보면 옛날에 지구대가 있기 전에 경찰이 어떻게 있었어요? 파출소로. 파출소가 나아요? 지구대가 나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파출소가 좀 나은 것 같아요. 파출소가 훨씬 더 접근성이 높았지요. 네. 왜? 동네마다 있었는데 네. 이제는 동네에 있는 파출소를 일종의 뭐 숙소처럼 이용하고 네. 지는 네. 그러면서 이제 거점화 시켜서 네. 동네를 몇 개 묶어서 지구대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져서 주민들의 불안성은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생활을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의무경찰로 지구대에서 처음 그때 지구대로 지구대가 이제 생겼었구나. 생겼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파출소에서 하던 그 업무들, 파출소에서 하던 업무들을 지구대까지 와야 되니까 오히려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그리고 파출소를 거점 삼아서 경찰관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아무래도 그 기존의 파출소의 역할들이 기존 기능들을 상실하고 어떤 전시 효과, 그냥 디스플레이죠. 그냥 디스플레이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데 효율성은 주민들 편의성이라던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찰이 제가 볼 때 박봉입니다. 네. 근데 경찰이 박봉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이 박봉이죠. 국어 공무원 얼마 받아요? 구급 공무원 초봉 뭐 이제 수당 뭐 포함해갖고 150, 200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월급만 하면 한 130에 네, 수당을 네, 얹어 네, 쓰면 네. 그렇게 된다는 네, 이야기가 네, 네, 있어요. 그쵸.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어 공무원은 근무 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국어 공무원이 순경 아닙니까? 네. 경찰이 직급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총경이 네. 몇 급인 줄 알아요? 공무원으로 하면? 4급, 5급 아닐까요? 5급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경위가 순경이 7급이니까. 그러니까 경위가 7급이니까 네. 그럼 경정, 네. 경감 아니 4급이네. 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그 서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네. 경찰서장이 4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공무원으로 보면 과장급밖에 네.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상당히 직급이 낮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경찰을 위한다면 이런 조직을 해체해서 까발려서 사실상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제 친구는 3명이 있는데 이 보안경찰이고 간첩 잡는 뭐 잡을 조직을 만들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국가경찰이고 또 이 사람은 자치경찰이고 자치경찰인데 또 자치경찰이고 이 사람은 기초단체 또 자치경찰이에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로서의 동질성이 있겠어요? 그 동질성도 떨어지는 것도 동시에 지금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완전 나눠져 있죠. 예. 그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소방직도. 그러니까는 지금 소방관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직과 지방직이 돼 있는데 지방직은 철저하게 그 해당 시도의 어떤 예산이라던가 재정 문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들 중에서는 일부는 뭐 소방장갑이라던가 이런 장비를 것들을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네, 해외에서 스스로 직구를 해갖고 뭐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가만히 놔놓으면 네, 이 지방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단체에 소속시켜가 아까 네. 말한 플린트시처럼 네, 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망한 데가 나오면 이제 점점 망한 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시골일 거 아닐까요? 시골에 보면 지금 군 단위에 인구가 3만 명 이하로 막 떨어져 가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3만 명인 데서 예산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골이야말로 정말 치안 공백 지역, 이번에 강진의 네, 여고생 사건처럼 네, 공백 지역인데 여기에 자치경찰로 가면 강진읍의 전체에서 예산으로 경찰 몇 명을 둘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경찰을 해고하고 예산이 생기면 더 뽑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월급도 달라질 거예요. 네. 플린트가 미국에서 월급이 제일 낮대요. 응? 돈이 없어가 300명을 80명으로 줄였는데 그 80명도 월급이 제일 낮아. 몇 년째 그리고 그 경찰들이 보니까 2번, 3번씩 해고됐다가 예산 생기면 또 오라 불러. 그럼 해고돼서는 뭐 하냐? 경비원을 하든가 노가다 하다가 야, 이 또 예산이 마련됐으니까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자치제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대를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한 정권이 자기 뜻대로 하게 이거 없어야 된다고 난 보는 사람이에요. 지방자치제. 어떻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 미국의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관습법이라는 게 다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는 로스쿨의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됐지만 저희 나라 뭐 인터넷 다 연결 잘 돼 있고 뭐 4G, 5G까지 통신망 잘 구축돼 있는 이런 저희 나라에서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더니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로스쿨만의 그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 로스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을 잡아먹고 이제 한 개만 하게 됐는데 네. 결국은 뭐예요?
로스쿨을 만들어서 이 법률가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법률 서비스를 높이자는 거, 고시가 네. 낭비라 했는데 네. 지금 되고 나서 보니까 없는 집 자식들이 개천에 용이 날 가능성이 없어서 개천이 말라버렸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부터, 로스쿨에서 학점 따는 거,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부터 취업까지 전부 그 있는 집 자식이 스펙을 동원해서 네. 백으로 네. 다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일하게 한국에서 없는 집 자식이 권력에 이렇게 한번 수건을 푸는 일이 사실인데 이걸 했던 것이 이게 옳으냐?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 봐요. 그 로스쿨의 어떤 부작용처럼 이 미국과 같은 경찰 제도가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지방자치 시도지사 밑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근무 환경이 지방 시도지사의 어떤 재정 상태, 시도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만큼 또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수사 공백은 국민들이 받는 치안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 개 경찰서에서 다 하잖아요. 네. 교통과 있고, 뭐 민원과 있고, 방범과 있고, 수사과 있고 이런데 보안과 있고, 네. 정보과 있고. 이제 한번 분리시켜서 한번 보세요. 이게 강도인지 도둑인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자, 단순 절도는 지방자치 경찰이 하고, 이제 강도나 강력 절도는 예를 들어서 이 국가 경찰이 하면, 네. 그 애매한 게 밤에 발생했는데 여기에 누가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찰과 충청도 경찰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슈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수사 공백으로 남는 문제점이죠. 우리가 경찰 내부의 영화들을 보면 네. 공은 서로 다투고 네. 아주 돈이 될 만한 범인이나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거는 안 하려거나 떠미고 이러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경찰 조직을 잘기 까발려 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제 일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룰 거고, 아니 부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뭐 예를 들어서 쫓아다니면 이제 국가경찰이 잡겠다는데, 국가경찰 숫자가 아무래도 자치경찰이 생기고 나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은 교통순경도 범인을 잡고 네. 추격해서 이렇게 서로 협조체제인데, 이제 내일 내일 가리고 하면 구역을 가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직능 분야를 가리고, 네. 이렇게 복잡하게 경찰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가 아메리카도 아니고 미국에는 경찰 조직이 별도로 간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처음에 13개의 주들이 벨기에 나라처럼 있다가 네. 합쳐서 이렇게 합중국을 만들면서, 그래도 우리 성격을 따로 유지해야 되겠다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주들이 생겨날 때마다 다 사연들이 있어. 그래서 그 주가 그 합중국 안에 들어가는 거지. 주가, 이 스테이트가 나라라는 개념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구성하는 또 구성원들도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국처럼 이런 식으로 경찰을 까는 게 거의 불가능해. 파출소나 지구대를. 그러니까 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셰리프 보안관이 있고, 어떤 데는 레인저가 있고, 네. 어떤 또 도시 이상에는 경찰서가 있는데, 그것도 주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해라고 얘가 그걸 한 거예요. 아마 미국을 갖다 한국같이 이렇게 중앙경찰로 쫙 깔면 그 예산이나 내용이 거의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식으로 이 카운티 경찰, 그 다음에 주 경찰, 더 나아가서 FBI가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잭 니콜슨이 노는 서스픽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퇴임하는 몇 시간 전에 퇴임식을 하는데 범인을 잡는데 매우 몰두하는 사람인데, 이 애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가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사건에 매몰돼가 미쳐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네. 거기 보면 범인이 살해된 현장에 강진같이 지역 경찰이 출동해, 주 경찰이 출동해, FBI도 왔다가 서로가, 영화에 보면 우리 숱하게 니 빠져, 내가 해. 네. 그리고 범죄 영화, 깽 영화에 보면 숱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그게 일상적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저 나라 비효율적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카운티 경찰은 주 경찰을 별로 안 좋아하고, 주 경찰은 FBI를 안 좋아하고, 서로가 또 견제하고, 아는 걸 또 숨기고. 그래서
미국같이 저런 나라의 특성에 의해서도 저런데 한국에 만약에 이런 형태로 경찰 조직을 찢어 발겨서 저 정치꾼들이 도지사나 군수 밑에다가 경찰을 쳐넣어 놓으면 네.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내가 이 도지사 행사 출두하는데 사이드카 와서 에스코트 좀 해라. 네. 자,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데 저는 경찰이 지금 정부가 경찰한테 지어야 될 부분에 몇 가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업무 시간에 비해서 경찰이 대부분 이 경무잖아요. 네, 그렇죠. 어때요? 그거 한번 있어 봤잖아요. 주주야야 비비 혹은 주야비 뭐 그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네. 알아들으니까. 예. 주간, 야간, 비번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자, 그러면 주간 근무하고 야간을 가면 네. 야간은 언제까지십니까? 야간은 보통 몇 시에 끝나요? 저녁 7시부터 해갖고요. 예. 네, 저녁 7시가 교대 시간 해서 다음날 7시. 그러고 아침에 퇴근해서 언제 또 출근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가고 그 다음날에는 이제 비번이니까는 예. 푹 쉬고 또 이제 주간이 올 때는 그 정상 출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네. 얼마예요, 경찰이 평균? 그러니까는 좀 전에 주주야야 비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일주일로 보면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주주야야 비비 이게 근데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또 비번일 때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이라서 정확히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경찰의 전체적인 어떤 근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 딴 부분보다 네. 이렇게 딴 직업 공무원보다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 네. 또 이 몸을 써서 일을 하는 경무가 많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경찰 월급이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도 또 사실이고, 물론 한국의 전반적으로 공무원 월급이 낮은 편이지만은 네. 경찰은 뭐 거기 일의 강도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더 작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직업이요.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직급이 낮다. 이런 부분을 저는 조정을 해서 경찰의 프라이드를 높이고 대우를 향상시켜 준다는 건 찬성을 하지만 그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경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척 하면서 경찰 정부가 찬양하게 이렇게 만드는 척 하면서 사실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경찰을 악용하고 그리고 경찰이 또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반대급부로. 네. 드루킹 사건 한번 보세요. 초반에 경찰이 그게 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게 서울경찰청장 해가지고 이주민인가 경찰청장 되려다가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저 사람은 이제는 시켜줄래도 안 됐다 텄다 해서 안 됐잖아요. 결국. 네. 네, 그럼 미국의 경찰들의 위상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그 공무원들 월급하고 경찰 월급하고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경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 그 주경찰이나 카운티 경찰은 주별로 월급이 조금 다르고요. 네. FBI는 이렇게 들어가려면 석박사 학위나 기본 최소 대학원 이상의 또 여러 가지 경력을 가져서 이렇게 FBI로 지원해서 되고 네. 경찰 중에서 보면 FBI를 지원하기 위해서 막 10번, 20번씩 떨어지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FBI가 되려면 학위가 높은 학위를 가질수록 유리하지. 처음부터 뭐 FBI에서 신입 사원을 뽑듯이 이렇게는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FBI가 되면 자신의 이 캐리어하고 이 높은 학력 때문에 이 월급이 일반 경찰보다는 좀 많이 높아요. 네. 근데 미국의 공무원들이 대체로 보면 제일 낮은 등급은 2만 불대 초반에서 시작을 해서 한 14, 5등급까지를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는데 네. 이제 퇴직 직전에 보면 공무원이 제일 높은 수준이 그러니까 11만 달러 정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미국 공무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네. 한국도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까지 올라가면 예? 그때까지 공무원을 하면 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밑에까지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항공 공급이 월급이 GDP를 감안한 숫자를 곱하면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GDP가 3만 불이잖아요. 네, 그죠. 미국이 한 5만 5천 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78배. 그런데 사실은 미국 공무원 월급이 한국의 1.78배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무원이 이 GDP 대비해서 이렇게 실질 소득으로 보면
한국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참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NYPD, LAPD 뭐 이렇게 적어놓은 요새는 뭐 패션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우리나라 경찰관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경찰 조직도 좀 그렇게 미국 경찰처럼 만약에 하겠다 한다면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미국 경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한국 경찰은 미국 경찰이 맨날 미드에서 봐서 대기 부럽다고 보겠지만은 그 플린트라는 거기에 봐도 네, 이라크 전에 갔던 또라이 한 명이 경찰을 갖다가 순식간에 서너 명을 죽여버리고 한 7명을 부상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런 것처럼 총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 네. 국민 숫자만큼 총이 깔린 나라예요. 자, 경찰이 교통 위반 사항 하나를 삐우삐우 해서 세우면 네, 그걸 하나 검문하러 가는데도 엄청난 공포심을 느껴서 미국의 경찰 남편을 둔 와이프가 출근하는 남편한테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목숨을 그대로 걸고 하는 미국 경찰이 부럽다 생각하는 건 한국 경찰의 배부른 소리는. 내가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서 네. 한번 잡혀봤어요. 네, 어떤 걸로? 아니 내가 이제 변호사를 시켜서 나 운전 못하니까 네. 밤에 도착을 했어. 네,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려서 심야에 렌트카를 찾아와가 둘이 밥을 안 먹었어. 지방까지 갔다가. 네, 그래서 밥 먹으러 식당을 찾아가는데 길이 났으니까 둘 다 이제 식당을 찾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무단 횡단을 한 것 같아. 그건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바짝 어는 거야. 이 잘못하면 총 맞는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 둘 다 손을 보이는 이 차 안에 상단에 올려놓고 네. 경찰이 와서 문 열으라 할 때 이렇게 했다가 문 열으라 하면 이렇게 문에 갖다 대서 대야 되고 갑자기 돌아보든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총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조심하. 그래 와서 이러고 있다가 경찰이 와서 이제 문 열으라 하고 하는데 경찰도 한밤중이니까 이 완전히 초긴장 상태고 우리도 경찰한테 총 맞을까봐 초긴장 상태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한국 사람들인데 여기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식당을 찾다가 위반을 했느냐 뭐 우리 그건 인정하겠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하니까 그냥 경고문만 하나 발하고 딱지도 안 떼더라고. 미국에는 무조건 한국처럼 잡아가 딱지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고 가라 하는데 그 한 벌어진 5분간의 실랑이가요 공포감이 오늘 내가 잘못하면 또라이 경찰 맞아서 네. 갈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에 보면 자기 면허증 꺼낸다고 흑인들이 특히 흑인이 걸리면 이렇게 밑에 숙였는데 네. 경찰이 총 꺼낸다고 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마누라 앞에서 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경찰은 경찰대로 공포에 질리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 경찰은 천국에서 살고 있지.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LAPD니 뭐 NYPD니 겉으로는 보이지 삐까뻔쩍하게 패셔너블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저는 문득 뭐 문정권의 뭐 이번 그 자치경찰제도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자치경찰제도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권에서 이 김강자 그 여성 성매매에 그거를 뭐 이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 경찰서장으로 발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들을 성매매 근절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래가 뭐 엄청 떴잖아 스타로. 네. 네.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그게 그 당시에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저런 시도도 괜찮다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나중에는 성매매를 갖다가 네. 합법화해줘야 된다고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도 보면은 이 경찰 내부에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해 너무 호의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걱정돼서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걱정된 게 아니라 억수로 네. 좋아가지고 보내놓으면서 부럽지 하고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호의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발생될 문제점들이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봐도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그때 되면은 또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 정치에 기대어서 경찰 조직을 이렇게 뭔가 덕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경찰이 하지 말고요. 네. 오히려 경찰 조직의 직급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 직급을 향상시켜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위가 7급이고 그러면 고시공부된 5급이 뭡니까? 경위 다음에 경감, 경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고시 붙은 사람이 바로 경정으로 갔다. 네. 그게 그렇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선 파출소장이, 일선 경찰서장이 4급이다. 이 너무 낮다고 나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직급을 조정해서 경찰의 이 직책을 전반적으로 좀 높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찰의 이 월급 네. 수준이 좀 이 하는 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월급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 또 검찰하고 경찰이 균형을 가지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경찰이 검찰에 그냥 부하처럼 움직이는 건 잘못이다. 그럼 이런 걸 균형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경찰이 마치 그 황모 이 청장을 보면 투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신들을 밀어주는 정치 쪽에 배팅을 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었다 칩시다. 자, 이제는 그 대가로 경찰이 지방자치경찰이 되어서 한마디로 한국의 지자체에 얼마나 비리가 많아요. 이런 비리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 밑에 경찰이 하수 조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경찰이 조직이 서너 개로 뿔뿔이 흩어져서 전부 모래알처럼 분해되었을 때 나중에 경찰이 해고되고 월급도 못 주는 사태, 경찰이 허접한 일에 가고 경찰들 간에 이렇게 차이가 생겨서 그러면 국가경찰은 앞으로 수사를 전담하는 지방자치경찰을 보면 이 경찰이라고 보겠어요? 그쵸. 뭐라고 보겠어요? 청원경찰 정도로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경찰이 되지 못한 다수는 2부 리그 경찰밖에 더 돼요? 그죠. 예? 교통단속하고 무슨 뭐 방범이나 활동하고 지금 현재 소방관들 처우처럼 똑같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 자치경찰제도랑 수사권 조정 문제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검찰의 이득이다. 경찰의 이득이다. 이걸로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거 사실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이어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치안 서비스라던가 형사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적용될 때 어떤 게 더 이 국민들 이득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 언론에서도 아무 어디 그 패널들도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지도 않고 네. 그 조직의 이 독자적인 문제에 이런 거를 갖다가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권력이 몰고 가면 그 방향을 갖다가 마치 찬성하거나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걸 보내신 분이요. 이 젊으셔가지고 이렇게 뭘 잘 모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찰은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월급이나 경찰의 무슨 어떤 권익이 커지는 거는요. 그건 위에 올라간 정치 경찰 몇 명의 일이고 나머지 경찰은요. 이 복무하는 환경에서 이 보수나 그다음에 안정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저는 한국 경찰이요. 자, 지금 좌파가 집권할 때 그래도 우파가 집권할 때는 경찰에 대해서 힘이라도 실어줍니다. 근데 좌파가 집권하면 앞으로 데모 진압을 이 정권도 데모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초반이니 이러지요. 2, 3년만 가면 거리를 또 데모로 몰 거예요. 그때 경찰이 나가서 막아야 될 건데 데모대를 손을 대지 마라. 예? 물대포도 쏘지 마라. 체류탄도 쏘지 마. 그래 한번 막아보세요. 앞으로 데모들한테 경찰이 얻어터지고. 네. 그래서 저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경찰 공권력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공권력에 이렇게 집행을 보장을 해주고 경찰이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네. 불법 집회라고 하면 거기에 항의하면 곧바로 미국처럼 국회의원이든 유명한 배우라도 네. 예? 플라스틱 끈으로 팔을 묶어가지고 바닥에 자빠 틀어놓고 네. 예? 발로 누르고 있어야 그것이 저는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정치에 휩쓸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조금 잠깐만 다루고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권 조정 문제 조금 효율적으로 풀어 나가려면. 그걸요. 경찰도 틀릴 수 있고 검찰도 틀릴 수 있어요. 네. 둘 다 정치적일 수도 있고 둘 다 돈을 먹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경찰 갔다가 검찰 갔다 한 사람 중에 둘 다 낫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낫다라는 사람은. 아니 근데 너무나도 짜고 치듯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먼저 이제 얘기가 되고 나서 자치경찰 제도를 같이 껴넣었거든요. 패키지로. 자, 그런데 이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문제지요. 네.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에 수사권을 저는 둘 다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이 또 수사했는데 이 둘이 충돌할 때는요. 네. 이걸 갖다가 심의할 수 있는 미국 같으면 배심원이 네. 바탕이 된 이런 견제 조직이 있어서 이 충돌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완충 장치를 둬야지. 이제 수사권을 다 뺏어서 그냥 경찰에만 주겠다. 그리고 검찰이 그걸 갖다가 일부에 한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재수사를. 그렇게 가면요. 경찰이 지금은 좋을 것 같지요. 권한이 커져서. 솔직히 말하면 생활인 경찰로서 보면 이런 권한이 커지는 것보다 그 몇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 수사경찰도 아니에요. 수사경찰 몇 명만 하지. 나머지 대부분은 방범경찰, 자치경찰이에요. 그러면 이 수사 권한이 높아지는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권한이 막강해지. 권한이 막강해지면 뭐가 생겨요? 이권이 생기겠죠. 이권이 막강해지면 뭐가 생겨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돈. 생기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면 뭘 찾아요? 아는 사람 있냐고 찾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고 하면 또 뭘 찾아요? 변호사 네. 끈들 사람 찾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 검경의 이 대립이요. 경찰 전체가 과연 수사권을 가져와서기를 원할 것이냐. 일만 많아지는 걸, 그걸 책임만 많아지는 걸 왜 갖고 오냐. 그러면 경찰에 도움이 돼요. 누가 주장하는 줄 알아요? 경찰대학 출신들이 주장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경찰에서? 간부들이죠. 최고 엘리트고 네. 정치적인 사람들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 전에 예. 사실은 정말 좀 이거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올 만큼 공정하고 깨끗하다고 보지를 않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수사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는 건가, 자격이 있는 건가, 그거를 다시 한번 안 따져볼래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저는 오히려 만약에 수사권 조정 문제라고 한다면은 일본과 같은 케이스들을 좋아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검중수부 같은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군데의 대검중수부가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견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선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수사 이 개시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야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그 경찰 조직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이득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검찰 자체를 독립적인 어떤 기구가 또 이렇게 감찰을 해서 네. 경찰이 일단은 의견을 내고 검찰이 그걸 충돌을 할 때는 네. 독립적인 어떤 기구가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네. 이 조정해서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 뭐 너무 검찰에 이렇게 힘이 쏠려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국민의 불만 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리는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놈이 밉대서 이놈한테 다 던져주면 그럼 이놈은 이놈보다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공정할 거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힘이 세지면 좋은 거는 뭔가 하면 이거 이권과 이권이 생기- 권한과 그다음에 위에다가 과시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질 뿐입니다. 네. 근데 경찰 전체가 이거하고 뭔 크게 관계가 있겠어요? 이거는 일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경찰 개혁에 대해서 경찰 출신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힘 실어줘서 좋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요. 정권이 바뀌면 또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 법으로 통과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국회 법사위 야당이 좀 다수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통과시키는 것도 몇 년 걸릴 수가 있고 통과됐다 한들 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또 바뀌면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야당이 또 집권을 하면요. 이것들 말이야. 저것들 여당 집권한 동안에 저거 유리하게 바꿔놨는데 다시 뺏어와. 그때는 검찰이 또 로비 안 하겠어요? 그렇죠. 또 뺏어가요. 그러면 찢겨 발렸다가 변화하면서 경찰 조직만 멍이 드니까요. 과연 어떤 것이 경찰을 위한 진정한 방향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우리가 뭐 이쪽 보수 진영을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복 경찰관, 제복 공무원으로 살아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위로와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는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네. 정부가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경찰이 이 정치적으로 하수인이 되지 않고 경찰 자체로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게 정치가 경찰을 자유롭게 좀 놓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처우나 직제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은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마치 경찰을 편드는 척 가장을 하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그것이 경찰 조직에 결코 도움이 되거나 유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 사연 보내신 분도 나름 걱정이 돼서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뭐 제복 공무원으로 살아간다는 거 뭐 쉽지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환경상도 말이죠. 근데 과연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제복 공무원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소장님과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